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0월 5일에서 10월 6일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주요 사업은 음악 기획 제작, 퍼블리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빅히트에 소속된 주요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뮤이스트, 여자친구. 방탄소년단은 2019년 글로벌 공연 수입 5위에 랭크되었으며 최근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빅히트의 고속 성장을 주도. 코로나로 인한 공연 수입 감소가 2020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MD 및 라이선싱, 콘텐츠 등 지적재산권 기반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 유형 다각화에 성공했고, 특히 이들 매출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영업 환경 변화에도 실적은 선방. 2020년 반기 실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8%, 영업이익은 -4% 성장했으나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2020년 전체 예상 실적은 매출액 7,200억 수준, 영업이익 1,27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22% 성장 예상.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항상 지적되어 온 빅히트의 최대 약점,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2020년 상반기 기준 빅히트의 방탄소년단 매출 비중은 87.8%. 지난 1년간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뮤직, 국내 정상급 보이그룹인 세븐틴, 뮤이스트가 소속된 플레디스를 차례로 인수하여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2019년 97.4%에서 10%가량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빅히트의 최대 약점.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와 부속 아티스트 성장 여부 변수 등 빅히트 또한 기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공연 수입 등 오프라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매출 유형 다각화도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하지만 이러한 불안 요소를 잠재울 만한 비장의 무기, 글로벌 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위버스와 글로벌 팬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인 위버스샵. 스마트폰 어플로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글로벌 팬과 소통할 수 있고 아티스트의 최신 영상과 유료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위버스 플랫폼. 위버스샵을 통해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와 콘서트 없이도 팔리는 굿즈 매출로 연계. 위버스는 BTS 세계관이 투영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음반의 신작과 구작, 음반과 현실의 연결을 강화하여 고유의 팬덤을 형성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 위버스는 2019년 6월 정식 론칭한 이후 2020년 상반기 기준 직전 반기 대비 32.4% 수준의 매출 성장률에 전체 매출 비중은 38%에 달할 정도로 신규 플랫폼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버스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공모가의 고평가 논란에도 한 증권사가 목표가를 최대 38만원까지 높이는 등 빅히트의 내재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117대1로 1478대1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보다 낮지만 규모면에서 카카오게임즈의 2.5배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비슷한 규모의 SK바이오팜 836대1보다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공모가 밴드 중간값에 9,000주를 신청한 기관이 있었지만 전체 신청 수량이 4억 주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0에 수렴하며 공모가인 13만 5천원 이상과 백지수표의 의미인 가격 미제시를 합치면 사실상 100%로 모두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원하는 것으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 비율은 43.85%로 카카오게임즈의 58.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지만 최종 배정되는 결과에서 카카오게임즈처럼 대폭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상장일 직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차례지만 빅히트는 이미 시장에서 옥으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미 해본 옥석 진단 2차 필터 결과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0% 이상으로 3점, 그리고 베스트에 해당합니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최초 31% 수준이었지만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하면 25%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장외 거래 시세는 현재 36만원 수준으로 공모가 대비 50%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합계 9점과 베스트 한 건으로 확인되며 옥석 진단 시트에서도 5구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베스트인 항목이 있어 상장일 따상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모주 한자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영끌하여 청약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공모가 13만 5천 원에 대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모가 산정 방법에 있어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사용하는 PER 평가 방법이 아닌 EV/EBITDA라는 평가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빅히트가 공모가를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비타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감가상각 규모가 큰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며 타 업종에서는 공모가 산정 시 이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빅히트가 농산무역센터를 통째로 빌리는 임차 계약을 맺은 이후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3대 엔터사와 비교하여 PER 평가 방식을 적용한 방법으로 빅히트의 적정 공모가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비교 기업은 2020년 예상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고 빅히트의 2020년 순이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반기 당기순이익을 2배하여 연환산한값인 638억. 두 번째, 증권사에서 추정한 2020년 예상 매출에서 반기 당기순이익률 10.86%를 적용한 값인 785억. 엔터 3사의 PER은 평균 69배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빅히트에 적용하면 첫 번째 기준으로는 12만 2,500원, 두 번째 기준으로는 15만 500원이 나오는데 EV/EBITDA 방식으로 평가한 주가 16만원에는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 약 15%의 할인율 적용했으니 제가 PER 방식으로 산정한 공모가에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10만 4천원에서 12만 8천원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PER 평가 방식을 적용해보면 공모가가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장일 빅히트는 PER 기준으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장 엔터사 1위의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YG PER 88배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략 PER 100배를 반영할 경우 17만 7,500원에서 21만 8,500원. 최근 따상상을 경험한 카카오게임즈의 상승 탄력성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면 카카오게임즈 비교 기업 평균 PER 49배와 최고가 89,100원일 때 PER은 104배, 상승폭은 225%, 빅히트의 비교 기업 평균 PER 69배에서 225%를 적용한 값은 PER 155배, 이때의 주가는 27만 7,500원에서 33만 8,500원. 이렇게 봤을 때 고평가 논란이 상장일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면 1번에 가까운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게임즈에 카카오 프리미엄이 적용되듯 BTS 프리미엄이 빅히트에 적용된다면 2번에 가까운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수요 예측 결과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의 결과가 유력하며 결국 따상인 35만 1,000원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장 직후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기업 가치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정해야 하는 시장의 현상이며 빅히트 또한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빅히트가 얼마나 오버슈팅이 될지는 상장일 직전에 다시 한번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증권사별로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생각해보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권사를 예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정된 주식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형 IPO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계 좌수도 많아 가장 평균적인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K뱅크와 제휴하여 청약금 대출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대형 IPO 단골 주관사로 항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청약 조견표에 있습니다. 청약 조견표를 보시면 다른 증권사보다 청약 수량 단위가 더 촘촘하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최대 금액을 가장 근접하게 맞춰서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대 2억까지만 자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억 8,900만원을 청약할 수 있지만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억 6,875만원까지만 청약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권사별로 청약 수량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만 본다면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아무런 우대 조건이 없더라도 청약 한도가 무려 12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금이 많은 분들의 뭉칫돈이 미래에셋대우로 흘러가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대 조건을 해제한 후 미래에셋대우가 주관한 이루다의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배정된 주식 수량이 일반 투자자 전체 물량의 2.6% 수준밖에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증권사가 아니지만 투자자의 눈치 싸움으로 평균 경쟁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량의 자금으로 청약해볼 만한 증권사입니다. 결국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첫째, 주간사별 계좌가 모두 있으면 좋고 둘째, 청약 마지막 날 오후 3시쯤 가장 낮은 경쟁률의 증권사에 청약합니다. 셋째, 청약 조견표에서 청약 수량 단위를 확인하여 내 자금을 100% 청약할 수 없다면 경쟁률이 낮은 두 곳의 증권사에 적절히 배분하여 청약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제가 일전에 배포해드린 엑셀 계산기로 경쟁률별 배정 수량을 따져봐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6 이상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한 주라도 더 받는데 유리해지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약 조견표, 경쟁률별 배정 주식, 수 등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이미 업로드했습니다. 특히 자금 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 전에 청약 조견표를 확인해보시고 대출 금액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쟁률은 청약증 거금이 80조에서 100조 사이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800대 1에서 1000대 1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증권사별 경쟁률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1억을 청약했을 때 최대 2주까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경쟁률이 더 높아지거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1억에 1주를 받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상을 하게 되면 1주당 21만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니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투자와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약고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13만 5천원, 기관 경쟁률 1117대 1, 의무 확약 비율 43.85%, 청약 일정 10월 5일에서 10월 6일, 청약 한도 다음에 재생될 영상 참고, 납입 환불일 10월 8일, 상장일 10월 15일, 주간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따상에 큰 힘이 될 BTS를 향해 건배를 외치며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